서정훈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재명 얘기부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어제 그 2차 대장동 2차 수사를 받고 나왔죠. 예. 예. 한번 평가 좀 부탁합니다. 먼저 이제 그 태도부터 좀 보면요. 네. 어제 11시 22분에 왔어요. 네. 원래 이제 검찰은 9시 반에 오라 했거든요. 네. 11시 원래 본인도 11시 약속했다가 그것도 이제 길 막힌다고 11시 22분에 와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그 11분 동안 이게 또 일장 연설을 했는데 완전히 이거는 뭐 교섭단체 대표가 국회 연설하듯이 온갖 이게 뭐 민생 떠드는 이걸 이제 그 11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전 조사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오전에 그 위례 있잖아요. 특수 일부에서 반부패 일부 위례만 이제 잠깐 조사하고 또 점심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대장동을 이제 그 반부패 3부에서 하거든요. 네. 묻고 나서 이제 그 또 저녁을 묻고 그리고 이제 그 9시부터는 조사를 못 하니까 결국 이제 10시 36분에 나왔어요. 검토 시간 다 해서 10시 36분. 이 말은 이제 그 점심, 저녁 뭐 이게 다 빼고 나면 조서 검토하는 거 실제로 이게 조사는 거의 없었거든요. 저는 사실상 이게 조사 거부 아니냐 이렇게 그 보고 예. 제가 이제 이런 게 바로 피의자 독재라고 제가 방송에서 계속 그럽니다. 자기는 이게 검사 독재를 하지만 피의자가 내 마음대로 이게 뭐 날짜도 정하고 시간도 정하고 방식도 정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이게 바로 피의자 독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제 제가 이재명 때문에 방송을 오후에 4개나 했는데 네. 가는 데마다 이게 너 점심 먹으러 왔냐? 검찰에 밥 먹으러 점심 먹으러 왔냐고. 어떻게 11시 33분에 들어와서 바로 이게 뭐 조사도 없이 식사부터 또 이게 점심은 거창하게 또 오랫동안 먹어요. 1시간 반 이상. 이런 이제 그 무늬만 조사지. 사실상에 저는 조사 거부다. 이래 봅니다. 그 이재명이가 뭐 머리가 나쁜지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잔머리는 확실히 발달이 많이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정욱 변호사 쭉 설명하신 대로 이거 다 계산해서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몇 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고 이 변호사니까 잘 알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총 시간은 뭐 9시간 10시간이지만 실제로 지가 질문 받고 답변하는 거는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폼은 폼대로 잡고 그래요. 근데 지난번에 1차 때는 뭐 답변서라고 뭐 33쪽짜리 갖고 들어갔다 그러던데 이번에는 아예 그런 것도 없이 갔어요? 그걸 이제 그 재활용한 거죠. 기존에 33쪽이 다 있지 않냐. 이걸 이게 그대로 재활용해서 그걸로 그냥 답변을 다 거부하고요. 다만 이제 그 33쪽에는 정진상이나 예. 김용하고 이게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대장동의 그 녹취록이 새로운 이제 정량 녹취록 있잖아요. 네, 네. 이 부분을 이제 검찰이 집중적으로 이제 그 추궁을 한 거죠. 원래 정영학이가 녹취록을 낼 때요. 아주 이게 교묘한 자입니다. 이 자가 광주 대동고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이낙연하고 이게 밀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녹취록을 낼 때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쏙 빼는 거죠. 편집을. 옛날에 2021년 2월 22일 김만배하고 이게 녹취가 있거든요. 네. 그 파일을 4개를 내는데 그중에 그 18분 정도를 빼버린 거죠. 이재명한테 불리하거나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예. 그걸 이게 18분 뺀 걸 검찰이 복원하고요. 그다음에 녹음 파일을 민간인들이 보통 우리 속기사라고 하죠. 그걸 이게 정확하게 잘 못 적어요. 제가 이제 그 최윤길 재판 때문에 정량 녹취록을 법정에서 다 들어봤는데 네. 솔직히 저는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요. 어. 웅얼웅얼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녹취가 좀 부정확하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검찰에서 전문가를 동원해서 속도를 느리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들어보니 기존의 녹취가 오타가 많아요. 오류가. 아하. 예. 대표적인 게 그 천화동의 1호 지분이 49% 있잖아요. 여기 녹취록에는 내가 절반 있다. 이래 돼 있거든. 내가 김만배 내가. 근데 이걸 자세하게 들어봤더니 앞에 개자가 빠져 있더라고. 걔네가. 걔네들이 절반. 이 말은 이게 전부 복수들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얘네들이 뭐 세금을 떼를 한다. 또는 이게 얘네들 몫이 없다. 또는 이게 이 XX 새끼겠지 뭐.
이 XX들이 어쩌고 저쩌고 전부 이게 복수형으로 돼 있는 거죠. 아, 이 말은 이제 천화동인 1호가 유동규 단독이 아니다. 전부 이게 복수로 돼 있는 거죠. 네. 이걸 이게 검찰이 발견해서 정지상 영장에 이걸 냈더니 판사가 발부된 겁니다. 이걸 이게 그 이재명이도 2번이나 돈 받는 걸 이게 그 보고받고 승인했다. 이게 그 검찰의 영장이에요. 따라서 근데 이 부분을 어제 중점적으로 상당히 물어본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그 정영학이가 이제 녹취록을 제출하면 이제 검사는 이걸 그냥 100% 믿습니까? 아니면 이게 민간이 만든 녹취록 아니에요? 이게 조작됐을 수도 있고 뭐가 빠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검찰에서 다시 한번 그 녹음 파일을 그 다시 재생해서 검찰의 전문적인 그 속기사들로 하여금 다시 녹취하게 만드는 게 정상입니까? 원래는 이제 다시 검증을 해야 되는데 네. 저는 검찰이 알고 이게 덮었다 봐요. 알고 덮었다. 그때 김태훈 4차장이거든요. 제하고 이제 대학 동기 아닙니까? 친한 친구였죠. 네. 옛날에 학교 1학년 때 그때 민자당사 전가로 가가지고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친한 게 그 NL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김태훈 차장이나 그다음에 그 위에 뭐 이정수, 박범계 고등학교 후배죠. 남강고등학교 이런 이제 그 친 정권의 그 애완견들 있잖아요. 네, 네. 이 검사들이 덮었다. 전부 이게 유동규 쪽으로 미루려고. 그걸 이게 그대로 믿으면 증거 됩니까? 민간인이 한 속기인데 녹음 파일이 4개가 있으면 정밀하게 검증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따라서 저는 이제 검찰이 이거는 이제 그 증거를 오히려 은폐했다. 예.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범죄 행위 아니냐 말이에요. 예, 범죄죠. 범죄죠. 그거는 이제 직무유기도 되고. 예, 김태훈 이하 수사팀들이 예. 알고도 덮었다면 이거는 범죄 아닙니까? 그러면 정영학이는 이 증거 조작과 관련해서는 따로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까? 정영학이는 이제 그 본인이 피고인이기 때문에 예, 자기를 위한 거짓말이니까. 자기를 위한 게 증거 조작이니까. 조국이도 그래서 그 무죄 받은 거 아니에요. 자기 사건이니까 컴퓨터를 없애달라. 이런 게 무죄 놓은 게 제가 유죄보다 못하다 했잖아요. 정영학이는 이제 그 뭐 요구 녹취록 조작 가지고는 처벌 못 하는데 다만 이제 그 혐의가 이제 재질이 상당히 그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정영학이가 지금까지는 가장 먼저 녹취록을 제공하고 수사에 협조한 것처럼 돼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 살려고 전부 다 그냥 뜯어고치고 다른 이 같이 공범들 아닙니까? 네. 공범들한테 혐의 던져놓고 지만 빠져나가려고 했던 아주 교활한 자다. 지금 그 실체가 지금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우리 광주 대동고 있잖아요. 네. 또는 이제 그 성균관대 이런 데 특정 세력인데 거기에 그 핵심입니다. 정영학에게 모든 설계부터요. 전부 그 핵심 주도자고 네. 대동고 출신들이 거의 이게 대부분 거기에 포진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보기에 녹취록도 많이 안 냈어요. 실제 이제 정영학이는 2010년부터 이게 그 10년 이상 매일 녹음했거든요. 아하. 근데 제출한 거는 개수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한테 불리하거나 또는 이재명한테 불리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그 빼고 주로 이제 그 다른 사람 공격하는 용어로 나무기나. 근데 이렇게 하는 그 거죠. 아니 같은 도둑질한 공범들끼리 10년 가까이 녹음을 한다는 거 그거 비정상 아니에요? 그 정상이면 어떻게 그렇게 살지?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게 그 뭐 좀 음흉하게 보입니다. 예. 녹음 파일을 제가 다 들어보니 예. 자기는 이게 말을 안 해. 상대한테 아하. 계속 유도해가지고 응응응 하는 소리밖에 안 듣게요. 자기 말은 거의 듣기질 않아. 지는 상대한테 녹음하는 걸 자기는 녹음을 하니까 하는 걸 아니까. 불리한 말을 아예 안 하고 아하. 의식하면서 하니까 아하. 상대는 이게 그냥 믿고 야. 막 김만배는 믿고 막 떠들다가 아하. 뭐 이리 된 거죠. 그러네. 알겠습니다. 자, 그 이번에 이재명이 조사는 이제 위례하고 대장동 조사죠. 예. 이건 이제 일단 끝났다고 봐야죠. 조사는.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수수는 구속영장 청구입니까? 예. 바로 이제 오늘 그 대검에서요. 네. 그 성남 FC 거를 보고 받았어요. 네. 저번 주에 그 성남 FC 있잖아요. 그 수사 상황을 대검의 이원석 총장이 직접 팀한테 보고를 받았고요. 아하. 아마 이제 어제 조사한 것도 네. 아마 대검으로 이제 바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묶어서 이렇게 묶어서 청구하는 경우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디로 묶느냐 중앙지검으로 아마
모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FC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이송하고 그다음에 검사들을 직무대리로 발령을 냅니다. 어차피 그 검사들이 공판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대장동 위례 FC 요걸로 일단 1차 수사 마무리해서 네. 구속영장을 이제 그 청구. 뭐 검토 중이라고 자꾸 이게 언론 놓지만 이거는 이제 뭐 청구는 100%다. 이제 그 다음이 문제죠. 청구가 됐을 때. 근데 국회에서 이제 그 표결할 거 아닙니까? 예. 그때 부결이 됐을 때 가결되면 문제 없고요. 부결됐을 때는 이제 그 불구속 기소할 거냐? 네. 아니면 이게 그 다음 걸로 계속의 백현동, 그 다음에 그 판교 정자동의 힐튼 호텔, 네. 또는 이제 그 쌍방울 이걸 모아서 계속 청구할 거냐? 이것만 이제 그 총장이 고민하고 있는 거죠. 사안이 다르니까 다르게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리 대장동 위례들 이게 불구속 기소해버리면 또 이게 그 딴 거 가지고만 또 영장을 청구해야 되니까 그래요. 오히려 이게 저는 더 합쳐서 모아놨다가 계속 이 새로운 건을 수사해서 기존 거에다가 백현동을 추가하고 기존 거에 쌍방울을 추가해서 영장하면 그거는 훨씬 이제 이게 더 효과가 있는 알겠어요. 그 이제 그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어쨌든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체포영장 국회에 보내고 계속해서 몇 번씩 방탄하게 만드는 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에다가 그런 정무적인 것까지를 요구할 수는 여러 없지만. 번 이게 청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번에 세 개로 모아가 청구하고 기각됐을 때 또 백현동을 그 세 개에다가 합쳐가지고 또 이게 청구하고 추가로? 예, 추가로 추가 쌍방울도 띄우는 걸로? 추가해서 제 말은 이게 세 개를 먼저 불구속하지 말고 아예 그게 계속 더 엎어서 추가로 이래가 이게 여러 번 검사 청구하는 게 더 이게 재질이 갈수록 커지니까 알겠어요. 그게 예.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죠. 이 백현동이 이제 쌍방울도 있고 백현동도 있는데 백현동이 대장동보다 더 심각하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던데 이 백현동 어떻게 보십니까? 백현동은 이제 그 갈수록 제가 전에도 그랬지만 네. 대장동은 이제 그 기존의 수사팀이 이런 식으로 녹취록 같은 거 보면 전부 왜곡시키 놨잖아요. 예. 그리고 전부 이게 유동규 책임으로 다 수사 방향을 털어놨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그 바로 잡는 게 훨씬 어렵죠. 그리고 진짜 이게 중요한 증거는 없애버린 게 아닌가. 네. 또는 이제 그 다 수사 상황이 줄줄이 센 거죠. 네. 압수수색할 때. 그래서 이제 그 대장동은 이미 그 기존 팀이 손을 많이 탔다. 제가 도굴 됐다고 표현했고요. 그다음에 그 대장동보다 더 새로운 게 위례고요. 그래서 이제 위례가 더 쉽다 했고. 그다음에 검찰에서도 밝혔잖아요. 위례보다 이게 더 쉬운 게 더 확실한 게 백현동이다. 백현동이다. 예. 백현동이다. 그거는 이제 그 완전히 새롭게 수사한 거거든요. 네. 기존에 검찰에서 전에 손을 댄 게 아니에요. 새롭게 수사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40여 곳을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40여 곳. 그리고 이제 그 허가방 김인섭하고요. 그다음에 정진상이가 1년에 115번. 115회. 예.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115회면 둘이 사귀었겠지. 아니 사귀는 사람도 115인 안 합니다. 야, 정말 이게 이걸 이게 뭐 서로 안부 전화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예. 115회. 예. 그 증거가 다 높고요. 그다음에 그 4단계 그 상향. 이게 국토부하고는 전혀 무관했다. 이게 노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게 백현동이 더 질이 안 좋은 게요. 그때 유동규가 그랬잖아. 이거는 이제 김인섭이 우리 형님이 다 먹어야 되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빠져버린 거죠. 이 말은 이제 100% 민간인을 주고 김인섭이한테. 예. 100%. 그래서 3,162억 이렇게 얻게 했잖아요. 그 이재명이하고 김인섭이 예. 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김인섭이가 이제 그 정동영하고 절친이니까 결국 이제 그 이재명이를 정동영 캠프에 대변인 했잖아요. 예. 소개시켜 주고요. 그다음에 시민 기자하던 정진상이 있잖아요. 네. 이 정진상을 이렇게 이재명한테 사무장으로 소개시켜 주고 모든 그 조직의 중심에 있는 게 김인섭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나로 있잖아. 네, 네. 고흥이거든요. 거기에 횟집을 하는데 그 성남 공무원들에게 1년 동안 쓴 게 막 1,800만 원 엄청나게 법인카드도 쓰고 거기서 이게 모든 허가들이 이루어진 이런 사건인데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4단계 올릴 때 예. 그때 원래는 이게 5대5로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아시아 디벨로퍼 정바울 사장이 자기가 2번이나 신청하니까 이재명한테 씨도 안 먹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인섭이를 영입할 때 야, 우리 5대5로 나눠 먹자. 어차피 안 되니까 50% 주겠다는 거지. 근데 나중에 김인섭이가 하수철이 다른 걸로 구속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50을 안 주잖아. 안 주니까 이게 재판이 붙어가지고 판사가 야, 보니까 김인섭이 그거 다 냈네. 그러니까 이제 70억 줘. 아하. 이렇게 조정이 난 거죠. 70억. 그래요. 그 백현동은 지금 그 김인섭이와 그러니까 김인섭이가 이제 그 재판에 의해서 이 사람이 허가를 다 냈다고 지금 확정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인섭이가 별명대로 허가방이라는 별명대로 다 허가를 다 냈는데 그 허가를 내준 게 이재명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김인섭이와 이재명의 관계 이 둘 사이에서 심부름했던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돈이 왔다 갔다 했다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사건이네. 아, 그럼요. 예. 그게 이제 그 정진상이가 다 이게 115번 통화를 했으니까 그게 놓은 거고 이게 특히 심각한 게요. 예. 이걸 왜 검찰이 주시하냐면 네. 이게 바로 선거법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선거법의 그 4단계 상향이 네. 국토부의 압박 때문이라고 허위했잖아요. 여기에 특히 국회에서 한 거예요. 이 말은 이게 국회에서 위정하면 이게 또 처벌 규정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선거법에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백현동이 만약에 저는 유죄가 되면 선거법에 100만 원 이상이 노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민주당이 난리 날 겁니다. 그 400한 7, 80억 되는 돈 어떻게 토해낼 겁니까? 네, 네. 그게 심각하고 그게 되면 당대표직이 자동 날아가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직도 날아갑니다. 그렇죠. 모든 게 이재명의 방탄 갑옷이 벗겨지는 거죠. 따라서 이게 저는 백현동이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예요. 그 이제 이재명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가 이제 그 백현동 관련해서 붙는데,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한 겁니까? 4단계 상향을 국토부가 압박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는 하기 싫은데 예, 국토부의 압박 공갈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줬다. 그렇게 거짓말했다는 예. 거죠. 예, 그렇게 근데- 발언했다는 거지. 예. 근데 그 발언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 발언이 저 눈에 선하잖아요. 국회에서 네. 그때 이거 할 때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그게 국토부에서 네. 4단계에 올려주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러니까 공문이 있어야 되는데 공문이 없다 이거죠. 공문에는 이게 4단계 이야기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게 그 원래 아시아 디벨로퍼가 2단계 올려달라 했거든. 네. 네. 그것도 이게 거부했다니까요. 처음에 이재명이가 그 특히 아시아 디벨로퍼가 두 단계. 근데 그걸 4단계를 한 거는 김인섭이 들어오면서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거짓말이 명백한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은 팩트 체크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거짓말로 확인이 되는 순간 국회 위증죄가 적용되고 그래서 예, 의원직 박탈로 선거법하고 국회 위증. 선거법 예, 그렇게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쌍방울 쪽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 오늘요. 예. 8시 아침에 오늘 아침에 이게 8시 5분에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그저 아침 8시 5분에. 금고지기. 예. 예. 금고지기가 이제 그 김태헌인데요. 예. 김태헌. 옛날에는 이제 그 김성태의 그 매제였어요. 지금 이게 이혼했다 그럽니다. 전 매제죠. 네. 김태현이가 이제 금고직인데 이 사람이 이게 재정 경제 모든 게 재무 있잖아요. 네. 총괄 본부장입니다. 재경 총괄 본부장.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전환 사채를 200억 이상 발행했거든요. 이 모든 전환 사채 발행을 주도하고 흐름을 다 알고 있는 이게 바로 이제 김태현인데 예. 원래는 이게 태국 파타야에서 잡혔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는 불법 체류자가 아니다. 이렇게 재판을 걸은 거예요. 아. 그런데 태국 법원의 1심에서 야, 너 이게 불법 체류자 맞아. 이래가 벌금이 15만 원 나왔어요. 야, 우리나라 돈으로 15만 원. 15만 원. 태국 돈으로 4천 바트라고 돼 있던데 우리나라 돈으로 15만 원 벌금이 나와가지고 네. 자기는 이게 그 항소하려고 항소하면 또 이게 몇 달 가잖아요. 그렇지. 항소장을 냈다가 포기하고 음. 이제 들어온 거죠. 아하. 오늘 아침 8시 5분에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이게 검찰청으로 지금 이제 끌고 갔습니다. 근데 이자가 제가 보기에 김성태하고 좀 약간 이게 전 매제잖아. 그러니까 진술을 어떻게 할지 좀 저도 이게 고민이 되는 게 아. 지금 진짜 매제면 김성태하고 말을 맞출 거예요. 아하. 그러면 이게 다 불 텐데 전 매제다 보니까 김성태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아요. 서로 이게 감시하고 뭐 옛날에
못도로 협박하고 이런 게 좀 많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아무래도 예. 이게 이용 과정이 있다 보면. 저 다른 조폭들이 협박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예. 그래서 과연 이게 그 본인 유리한 쪽으로 어떻게 진술할지 이 사람에게 입을 진짜 열면 바로 이제 변호사비 대납 있잖아. 이 흐름이 다 나옵니다. 제가 이게 검찰에 확인해 보니 네. 원래 이남석하고 이태영 변호사 법무부인 M에 20억이 그때 꽂혔잖아요. 이걸 자기들에게 그 급하게 M&A 에스크로를 했거든. 음. 근데 M&A가 한 건도 없어. 아하. 검사 2명이 하는 6, 7명이 있는 조그만 로펌이야. M&A는 M&A 전문가들이 있어 실사하잖아. 그래요. 따라서 이게 검찰에서는 그게 돌고 돌아서 간 거다. 문제되니까 돌려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자금 흐름을 제일 잘하는 게 이 근거지기 김모라는 자죠. 예. 김태현이가 예. 저는 그래도 이게 열지 않겠나. 아. 본인이 항소 포기하고 돌아섰으니까. 그리고 아무리 전매제라도 김성태도 다 불고 있잖아. 근데 본인이 입을 닫는다고 됩니까? 또 근데 여러 가지 방용철이나 구속된 또 이게 재정 임원들이 많잖아요. 따라서 저는 뭐 조심스럽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돌아온 게 아닌가. 돌아오면게 그 대북 송금 지금 많이 늘었죠. 오르게 800만 불에서 1000만 불로 예. 늘었고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부터 그 외에 여러 의혹들이 나오지 않을까. 아주 이제 금구직이니까 핵심 키맨이 도착한 거예요. 그럼 이 근거지기 김태현이라는 자가 이제 진술을 할 때 사실은 뭐 김성태가 시켜서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성태의 뜻과 다르게 근거지기가 움직였다면 벌써 잘렸겠지. 그렇게 이제 나는 시켜서 했다 그러면은 거의 그 벌을 안 받습니까? 사법적으로. 맞죠. 지금 이게 김성태 때문에 구속된 사람이 네. 10몇 명 됩니다. 예, 그렇지. 예. 지금 이제 김성태가 변호사를 18명 샀어요. 이재명이 이제 한 명 들고 왔잖아. 김성태는 이제 그 유재만이라고 옛날에 유명한 특수검사 있잖아요. 호남이니까. 아, 그래요. 그분도 그래요. 이게 호남이에요. 제가 이제 원주지청장 할 때 그분을 모시고 있었거든. 예, 그런 검사 있었어. 특수부에 유명하잖아, 유재만. 그분을 필두로 해서 18명 사고. 그다음에 쌍방울 임직원들도 12명, 3명 선임했어요. 어허. 호화 변호인단 초화로 구성했거든요. 네. 아마 이제 제가 보기에 이 김태현도 쌍방울에서 이제 변호사 선임이나 다 도와주고 네. 뭐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게 그 공범 아닙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진실을 아마 이게 다 밝히지 않을까. 그래도 처벌은 됩니다. 좀 가벼워지겠죠. 김성태가 시킨 대로 했으면 네. 처벌은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쌍방울 관련해서는 김성태 쪽의 진술과 예. 일단은 이화영 쪽의 진술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죠. 예. 예. 이화영이가 예. 계속 이게 그 뭐 교도소에서 묵비 뭐 편지도 쓰고 이랬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제 15일 날 출석하겠다는 거예요. 왜 자꾸 이게 자기가 가서 이제 뭐 또 해명하겠다. 근데 거기 감시인으로 따라가는 게 현근택 변호사입니다. 현근택 있잖아요. 지금 이제 김용의 변호인이죠. 김용. 얍삽한.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의 측근 변호사니까 어. 감시하러 가야지. 이화영이가 뭘 하는지. 근데 그 이화영이가 가가지고 또 이게 뭐 쌍방울이 알아서 한 거지 나는 모르고 뭐 이재명도 무관하다. 이렇게 할 텐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물증이 너무 많은 게요. 물증이요. 첫째는 이제 그 이화영이가 출장을 다 가잖아. 네. 거기에 이재명이 직접 사인한 게 나와. 그러면 이게 북한하고 이런 협상하고 쌍방울하고 이게 이런 게 다 북한하고 만나는 게 다 출장 보고서에 그래요. 다 나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통화 내역이 너무 많아요. 김성태가 최한 4번인데 그러면 이게 통화할 때 그 들은 사람들의 정의라든지 진술 이런 게 많잖아요. 김성태 이재명 통화. 예. 네. 그게 최한 4번인데 네. 그걸 아는 사람도 들은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가 고맙다 뭐 이런 거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런 게 통화 내역이 다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다 여기 돈을 300만 불 대납 북한 갈 때 예. 이때 북한에 우리 초청장 있잖아요. 네. 친서나 이런 게 딱 떨어지는 물증들이 많잖아요. 제가 어제 그 채널A에서 그랬죠. 뇌물 사건 중에 이렇게 증거가 많은 사건 처음 본다. 제가 맡은 사건은 돈 줬다는 사람이 줬다는 말만 믿고 유죄가 다 나오더라고. 아하. 돈 줬다는 사람이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성이 있다. 그러면 이게 근데 유죄예요. 아하. 근데 이거는 돈 줬다는 사람 말이 김성태가 조폭인데 소설을 어떻게 그랬어요? 김성태가 소설가는 아니잖아. 김성태가 조폭이지 소설가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소설을 김성태 머리로는 못 써. 진실이 아니면. 따라서 이게 준 사람 진술도 구체적 일관적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출장 보고서나 통화 내역이나 북한에 보낸 서류들 모든 게 이렇게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는 뇌물 사건 처음 본다 했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그 백현동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재명이가 국회에서 진술 증언한 거가 이제 그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 네. 위증죄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이게 국회에서 한 게 아니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예, 국정감사. 했다고 이제 국회 내에서는 아니에요. 댓글을 올리셨는데 예. 국정감사장은 국회로 간주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예. 국회에서 증언 그렇죠. 감정 국회가 산 건 아니에요. 예, 그렇게 위반됐다 이렇게 해설하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또 한 번 이 쌍방울에 예. 자, 바로 근데 진짜 중요한 사람이 들어왔죠. 쌍방울에. 네. 바로 근데 그 박상민. 아마 이게 제가 이게 유튜브 고 박사님 유튜브에서 이름을 처음 깐 게 많아요. 박상민? 근데 안부스부터 네. 박모씨라고 하죠. 수행비서. 그래요. 야, 저는 이게 이미 구속이 됐습니다. 영장 발부돼서. 네, 어제. 이런 자들에게 그저께, 우리가 왜 자꾸 이름을 보호해줘야 됩니까? 국민이 알 권리도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김태원 옛날 안부수 이름 다 여기서 처음 깠는데요. 지금 이제 그 이자가 이게 언론에서 잘못 알고 있어요. 단순하게 수행 비서가 아닙니다. 그 보니까 그 수행비서 아니던데. 예. 그 이렇게 틀거리가 있잖아요. 그 김성태가요. 예. 처음에 이자하고 자금을 합쳐가지고 쌍방울 인수한 거예요. 어허. 동업자입니다. 그 레드 티그리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레드 티그리스. 그 옛날 이름이 뭐 에셋인데 이게 레드 티그리스의 대표인데 지분을 40%를 위탁해놨다 하는데 그자의 지분도 꽤 있을 걸로 보고 네네. 이 회사가 이제 쌍방울을 인수하는 모태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환사채는 전부 이제 그 착한 이 인베스트먼트. 착하다 할 때 착한. 영어로 A, B, C, D, E 할 때 E. 착한 이 인베스트먼트 있잖아요. 여기 착한 대표예요. 이 인베스트먼트. 이자가 김성태의 거의 동업자입니다. 지분이 있는. 근데 수행비서가 아니에요. 박상민이가 예. 제가 여기 쌍방울 김성태 친구 있거든요. 네. 진짜 박모씨인데 그 사람 이름 못 밝히지. 제가 친한 선배니까. 물어봤더니 야 박상민은 유명한 조폭이야. 그 김성태하고 동급이지 수행비서 아니야 비서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보통 수행비서는 좀 몸이 좀 약간 좀 호리호리하고 이게 이렇게 기존에 그런 수행비서에 그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딱 보니까 뭐 조폭이더만 뭐. 예. 그 틀. 유명한 조폭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이게 핸드폰 6개를 가지고 왔잖아요. 예. 핸드폰 6개를 그 중에 이재명 그 김성태가 쓰던 것도 2개 있고 한국서부터 있던 것도 있고 물론 이제 그 기간이 좀 2019년 이후라서 좀 이게 어떨지 모르지만 핸드폰도 6개도 있고 네. 얼마나 이게 검찰에서 잘 알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 박상민도 구속이 돼가지고 조사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이번에 오늘 도착한 김태현이나 그다음에 며칠 전에 도착해서 이미 구속된 박상민이나 이런 자들은 내용을 이게 김성태 척건 중에 척건이니까 네. 김성태의 진술을 보강해주는 그런 게 이재명한테는 결정적인. 따라서 이 2명이 저는 스모킹건 킬러 이재명을 죽이는 킬러다. 이 2명이 이래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사건 관련 좀 한두 가지만 더 짚어보고 다른 주제로 가야 되겠는데 지금 윤미향 판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시거든요. 그래서 윤미향 판결이 왜 이렇게 났고 이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말씀부터 좀 해주시겠습니까? 옛날에 그 조국이가요. 예. 판사한테 감사하다 하면서 8-9개가 무죄 났습니다. 그렇게 또 거짓말했어. 했죠.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조국이가 무죄 난 건 하나밖에 없다. 공직자 윤리법이잖아. 요거 하나지 입시비리 전부 다 유죄라 했잖아요. 네. 감찰 무마까지. 조국이는. 근데 윤미향이는 진짜 다 무죄 났어. 진짜 무죄 났죠. 야, 조국이는 이제 사기친 거고. 근데 윤미향이는요. 예. 8개의 혐의 중에 예. 7개가 무죄고. 그다음에 횡령도요. 1억 35만 원인데 그중에 1,700만 원만 인정해가지고 벌금 1,500 때린 거예요. 이게 진짜 심각합니다. 7개가 뭐냐? 예를 들어 이제 정부의 그 보조금을 3억 6천 사기치가 타묻다. 또는 이제 그 길원옥 할머니가 치맥기가 있잖아. 할머니의 그 지려 천박, 네. 심신미약 있잖아. 이걸 이용해서 준 사기를 쳤다. 7천여만 원. 네. 준 사기 쳤다. 그 외에도 이게 뭐 공중위생관리법, 지방재정법, 뭐 횡령배임 죄가 많았거든요. 7개가 무죄가 나고
횡령독의 금액이 확 줄어버렸잖아. 음. 저는 이게 두 가지로 봐요. 네. 요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게 그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의 부실 수사. 부실 수사가 먼저 그다음에 있었다. 그 친 김명수 최대의 그 판사 문제. 이건 둘 다 지적해야 돼요. 아하. 곽상도 건과 틀립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게 저는 검사는요. 곽상도 건은 좀 이따 하겠지. 곽상도 건에게 친정권 검사들이 국민의힘이니까 죽이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근데 수사력이 부족해가지고 김태훈이가 못한 거죠. 근데 윤미향 건은요. 아예 그냥 정권의 실세잖아. 그러니까 이제 검사들이 윤미향 눈치를 정권 눈치를 봐서 수사를 이게 엄청나게 그때 부실하게 된 거죠. 검사. 아예 봐주려고 한 수사다. 그렇죠. 예. 곽상도는 야당이잖아. 근데 윤미향은 여당의 실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검찰이 부실 수사 능력도 없지만 이게 첫째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판사. 제하고 여기 연수원도 동기고 합천 고향이라서 아주 잘합니다. 뭐 친한 건 아니 잘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 고향이고 연수원도 똑같기 때문에 문병찬 판사 제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제하고. 그런데 이 판사가 3년을 끌었어요. 이거부터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아니 무슨 재판을 3년을 끊었냐고. 재판 안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어제 제가 조선일보의 양은경 법조 전문 기자부터 다 판결문 본 사람들하고 통화를 많이 했는데 네. 아니 도대체 이게 곽상도 판결은 읽어도 이해는 되는데 이게 윤미향 거는 법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대 판결문이. 판결문 자체가 완전히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래요. 뭐 이게 법리도 안 맞고 뭐 사인이니까 행령이 뭐 법무 안 된다는데 무슨 말인지 기자들도 모르고 변호사들도 이해를 못해. 어허. 이거는 제가 보기에 항소하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아. 따라서 저는 윤미향이가 정권 실세니까 수사의 부실 거기다가 이게 완전히 법원이 3년 동안 시간만 끌다가 말도 안 되는 게 판결 내린 거다. 이 두 가지로 보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부실 수사 문제는 처음부터 우리가 다 예측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실 수사한 것이 밝혀지면은 부실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죄를 물을 수 없습니까? 부실 수사도 이게 뭐 직무유기나 있는데, 예. 근데 기본적으로는 부실 수사 플러스 실력 부족이에요. 실력 왜냐하면 이게 부족이다. 그때 윤석열 사단에 진짜 처음부터 특수로 엘리트 검사들은 다 기한가 있었거든요. 전부 이게 한 번도 안 해본 대표적으로 대검의 반부패 부장했던 사람 있잖아요. 심재철. 제하고 여기 몇십 년 동안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제하고 심재철 반부패 부장 있죠. 이분이 특수 수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강력부만 좀 있어봤지. 뇌물이나 특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완전히 수사가 다르죠. 다르죠. 예, 저 도둑놈 강도당 공안이 다르고 특수가 다르고 완전히 다르죠. 일반이게 강력이 다르잖아요. 그래요. 그다음에 그러면- 김태훈이 있잖아요. 우리 사천은 대장동. 이 친구도 특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어허. 주로 이 친구는 사무만 봤어요. 기획. 사무만. 수사를 해본 적이 없어. 이런 게 실력 부족과 또 이게 부실 수사 둘 다 겹친 거예요. 그 실력이 없어서 수사를 못하거나 실력이 없어서 공소유지를 못하는 것 가지고서 사법 처리할 수는 없다. 그건 무죄입니다. 알겠습니다. 실력 없는 건 그건 무죄입니다. 자 그러면 명백하게 잘못된 판결을 내린 이 판사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지금까지도 이게 물론 뭐 우리 그 판례 중에는요. 네. 판사가 이제 고의로 뭐 증거를 없앤다든지 이래가지고 이제 그 판사의 배상 책임이 그건 범죄지. 독일에도 예. 있고 우리나라도 이게 그 두 번인가 제가 알기로 있긴 있어요. 예. 논문도 나오고. 근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법리를 잘못 쓰고 이런 거는 항소를 통해 바로 잡아야 되니까 이런 경우도 이게 판사를 좀 처벌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뭐 고의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도 실력 부족이죠. 뭐. 근데 물론 고의성도 저는 있다 보지만. 항소를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 봐요.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 윤미향은 수사도 문제고 기소도 문제고 재판도 문제다. 총체적인 이 부실이다. 네. 또는 총체적인 이 어떤 음모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곽상도 판결은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말씀하셨죠? 곽상도는요. 네. 저는 이제 그 검찰이 문제고요. 검찰이 이제 그 실력의 문제,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 실력이 문제다. 이게 달라요. 그때 대장동 김태훈이나 그다음에 이정수 검사장 있잖아요. 박범계 장관이잖아. 곽상도 잡으려고 혈안이 됐어요. 그렇지. 다른 거는 수사 안 하고 50억 클럽에 진짜 나쁜 놈에게 권순일이나 박영수잖아요. 근데 곽상도는 그때 국민의 완전히 문재인의 저격수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곽상도만 잡으려고 온갖 무리한 수사를 다 했는데 이 중에 뭐 수사할 줄 아는 검사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 공수장이 아예 육하원칙이 아무것도 안 맞아. 아, 그래요? 대표적으로 알선 수재라고 했잖아요. 추가 네. 뇌물하고 알선 수재 그 뭐 두 개 똑같은데. 근데 하나은행이 김정태 행장한테 뭐 만나가지고 뭐 하나은행이 성남의 뜰에 탈탈나는 걸 막았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하나은행을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 전혀 없어요. 아, 그게 없어요? 없어요. 어렵게 곽상도인의 알리바이가 성립할 정도로. 그러면 기소 자체가 안 되는 아니 거지. 이거는 선고하기 일주일 전에 어. 제가 김만배 씨 만났더니 이 변호사님 이거는 이게 100% 무죄노입니다. 김만배도 알아. 김만배도 거의 준 변호사더라고. 법조 기자도 하고 자기 재판 많이 해보니까. 이거는 검찰이 처음부터 저는 의지는 있었으나 탄압 야당 곽상도를 그러게- 잡으려고 하는 예. 탄압하려고 하는 예. 의지는 있었다. 근데 워낙 실력이 없는 실력이 팀이다 안 보니 수사를 해본 적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게 그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공소가 되니. 어허. 그런데 판사 이준철 판사는 그렇게 아까 유건일 칼럼처럼 그런 판사는 아니에요. 판사가 볼 때 도대체 하나은행장을 언제 어디서 만났니? 뭐가 있어야 되잖아. 대가성이. 그러니까 심정은 가죠 판사도. 제가 보기에 뭐 곽병채가 원래대로 하면 한 퇴직금 그 정도면 한 5억이나 10억 정도죠. 김만배가 통 크니까. 근데 아버지 봐가지고 50억 주겠지. 심정은 가겠지. 근데 대가성 뭐가 이게 알선의 행위가 있어야 되잖아. 판사가 판결문을 어떻게 쓰느냐 말이야. 검사가 잘못되어 있는 걸.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렇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야 그러면 저거 권순일이도 박영수도 다 놓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되면 당장 이재명이부터 곽상도 무죄 나온 거 봐라 하면서 자기도 이 무죄다 이러고 주장하고 나섰잖아. 이제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는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그 송경호 예. 서울중앙지검장이 뭐 이번에 이거 50억 클럽 수사 착수하겠다. 네, 그랬어요. 이렇게 예. 어제 했잖아요. 따라서 뭐 권순일부터 저는 수사를 이렇게 제대로 해야 됩니다. 박영수, 특히 박영수, 권순일. 이거는 이제 착수 안 됐으니까 이재명 거 끝나면. 네. 왜냐하면 이게 특수 인력이 60명밖에 안 되는데 전부 이재명 쪽에 가 있으니까. 아하. 요 끝나면 이게 바로 착수될 걸로. 이렇게 그 보이고요. 네. 뭐 저는 곽상도 건을 이게 좌파들이 워낙 이게 좌파들이 주로 공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재명 재판하고는 영향이 없어요. 이걸 마치 이게 뭐 정영학의 녹취록을 부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네. 오히려 이제 그 정영학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고요. 네. 다만 이제 그 녹취록에 보면 구체적인 게 없어요. 뭐 하나은행 어떻게 만나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나 이게 김만배 씨가 내가 이게 그 곽상도한테 어떻게 챙겨줘야 된다 이런 말밖에 없으니 그거 가지고 이 육하원칙에 따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알겠습니다. 부정된 거죠. 그 성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예. 이제 곽상도 사건 관련해서 이제 항소를 하면서 공소 유지를 위해서 기소팀 보강을 지시했잖아요. 예. 예. 그거는 일반적인 그런 일이 자주 있습니까?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예. 근데 그거 저는 실효성이 없을 거로 봐요. 지금 이게 좌파들이 워낙 곽상도 죽이려고 떠드니까 이제 그 여론 때문에 뭐 특수 3부 있잖아. 검사를 이렇게 공판에 좀 투입하겠다 했는데요. 이미 첫 단추가 잘못 깨지면요. 수사한 검사가 나중에 공소팀에 합류한다고 해서 뭐가 될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우리 법에 보면 공소 제기 후에는 원칙적으로 이게 수사가 불가합니다. 강제 수사는 당연히 안 되고 아하. 임의 수사도 이게 원칙은 불가합니다. 공소 제기 후에는. 그러니까 이제 첫 단추가 잘못 깨져 있잖아. 원래 수사팀이 이걸 이렇게 공판 검사를 많이 뭐 투입한다 해서 원래 이게 수사가 안 돼 있는데 새로 수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하, 그래요. 그게 우리 법입니다. 공소 제기 후에 수사는 원칙이 안 돼요. 따라서 저는 뭐 곽상도 건을 이게 유죄가 쉽지 않다 이래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도이치모터스 판결과 관련돼서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도이치모터스의 이 주범에 대한 판결이 나온 거죠? 예. 그 내용부터 좀 전해 주시죠. 이 판사는 제가 이제 가장 실력을 인정하는 판사입니다. 아까 문병찬이하고 틀려요. 조병구. 조병구는 이제 저하고 이게 연수원 동기인데 같은 반이에요. 근데 진짜 나이는 어린데 재판 진행이나 실력이나 최고의 판사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요. 대법원의 공보관도 하고요. 기자들하고 잘 알아요. 어. 이분이 안희정 있잖아요. 네. 안희정 지사를 1심에서 무죄를 했던
그래서 제가 여기 저는 안희정이 지금도 무죄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하. 왜냐하면 이게 조병구 판사가 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실력 인정하고 나이는 이게 저보다 많이 어리지만 진짜 존경하는 이런 게 판사인데 어제 도이치모터스 진짜 명확하게 제대로 이게 다 집어냈더라고. 아하. 검사 범죄일련표 중에 요거는 주가조 아니야. 솎아내고 요거는 맞아. 이런 식으로 이게 정확하게 집어냈고요. 아하. 가장 어제 판결 중에 핵심은요. 핵심은 검사 그것도 이것도 정권 검사예요. 옛날 검사죠. 친정권. 문재인 쫄게. 예. 옛날 검사들에게 그 2008, 9년 옛날부터 2012년까지 모든 거래가 하나의 포괄일제다. 포괄해서 한제다. 예.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2012년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어제 판사가 판결의 핵심은요. 예. 딱 이 모든 걸 보니까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5단계로 주가 조작 시기가 있는데 딱 이 그 2단계 중간쯤 가니까 완전히 주가 조작의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주가 조작하는 선수들이 다 바뀌어. 아하. 계좌나. 그래서 이게 그 포괄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죄로 볼 수는 없고 옛날 있잖아요. 옛날에 이게 2011년 10월 26일 이전 거. 이전 거는 이게 별도의 주가 조작이고 그 후에는 별도의 또 조작이다. 이렇게 쪼갠 거죠. 그래서 옛날 거 2011년 10월 26일 이전 거는 전부 공소시효가 다 지났잖아. 왜냐하면 이게 그 공소시효가 10년이에요? 10년이고. 그러면 이게 기소가 될 때 중단되거든요. 그래. 기소가 된 게 2021년 10월 26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0년 전으로 공소시효 끝나버렸잖아. 요게 이준석이 성상납하고 똑같아요. 이준석이가 성접대를 또는 이게 술 접대를 했잖아. 네. 근데 받았지. 예. 근데 박근혜 좀 대통령 모시달라는 것 목적하고 그 이후에 접대 목적은 틀리잖아요. 아하, 그래서 이게 예. 포괄일제가 아니다. 목적이 다르니까. 이게 이번에 경찰 판단이었잖아요. 예. 이것처럼 저는 이제 이게 아주 핵심이고. 네. 그러면 이게 김건희 여사 있잖아요. 예. 김건희 여사 계좌를 빌려줬잖아요. 거기에 거래된 거는 전부 이게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예요. 2010년 1월 12일께 제일 심해. 주로 좌파들이 공개한 게 2010년 1월 12일. 그때 김건희 여사가 주문을 였는데 야 그때 9% 올랐지 않냐. 이게 핵심이었거든. 근데 그거는 공소시효가 다 지난 거다. 이게 어제 판결 핵심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면은 그거는 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니까 예. 재판부가 언급할 이유가 없는 사건이 되는 거네. 그래서 예. 박범계가 뭐 김건희 여사 이름 놓으면 이게 난리 난다고 했잖아. 근데 어제 판결문 다 봐. 김건희 김자도 없어요. 김건희 김자도 없다니까. 예. 따라서 또 이게 그 계좌를 이렇게 1인 매매 맡긴 사람들이 꽤 있어요. 90만 명 정도 있거든요. 90만 명. 네. 근데 그 중에 90명이 다 무혐의 처리했지 않습니까? 소환도 안 하고. 근데 김건희 여사 혼자만 지금 남겨놓고 있거든요. 처리 안 하고. 빨리 저녁에 무혐의 종결하고 이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문제는 완전히 클리어됐다. 이제 특검이고 뭐고 완전히 끝내야 된다. 네. 이래 보는 거죠. 그렇지. 아니 뭐 공소시효가 지났으면 이게 검찰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이 됐는데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따지는 것 자체가 이게 웃기는 얘기지. 그럼요. 예. 그리고 이게 공소시효를 떠나서 네. 주범 있잖아. 권오수. 주범이 집행유예 놓잖아요. 이 말은 이게 실패한 주가 조작이라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도 4천만 원 손해보고 놓잖아요. 글쎄. 예. 이게 자 제가 어제 TV조선 나갔죠. 네. 아니 주범이 집행유예 넣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1인 매매 계좌 이걸 특검한 놈이 어딨냐. 특검이라는 건 징역 10년 20년 때릴 정도 중범죄 이런 게 특검하지. 주범이 집행유예 넣었는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 특검해가 뭐 벌금 100만 원 때리려고 특검하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형량도. 그 특검하면은 그 공소시효가 확 늘어납니까? 한 30년으로? 아니요. 공소유는 이게 이미 끝난 거예요. 특검도 검찰이에요.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그 10년 지나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도 수사할 수 없는 사안을 갖고 특검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네요. 그럼요. 또 이게 박범계가 야 공소시효 이후에도 이게 계좌에 뭐 이름 있지 않냐. 근데 그거는 주가 조작 통장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못 뺐기 때문에 실제 그 거래는 2010년이 대부분이고요. 네. 그것도 이게 박범계 말도 남아있다는 거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이 사건은 이게 어떻게 됐냐면 원래 다 무혐의 경찰이 했던 걸 네. 최강욱 있잖아요. 네. 최강욱이가 이제 고발해가지고 전 정권의 검찰들이 2년 동안 탈탈 털은 거죠. 2년 가까이. 네. 그래가 이게 무리하게 했던
이런 게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판사가 주범도 집행유예로 또 이게 전주들도 무죄를 받은 전주가 몇 명이냐 말이에요. 전주들도 무죄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1인 매매한 그냥 계좌 좀 관리하고 잠깐 맡긴 김건희사 특검하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시내를 좀 제 모교 고려대학교를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길거리에 말이죠. 그 이제 좌파 국회의원들 지역이니까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하는 시퍼런 프레카드가 막 여기저기 붙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정을 잘 모르면 뭐 대통령 부인이 뭐 수사받을 잘못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도이치모터스라는 단어도 없어요. 그냥 김건희를 수사하라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설명해 주신 그 법률적 또는 법리적 설명과는 좀 차원을 달리해서 어쨌든 뭐 좌파들이 말이 안 되는 거를 갖고 공격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것들 보면은 말 안 되는 거 갖고 공격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린 게 무슨 말이 돼서 끌어내린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상민 장관 탄핵해놓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공격하고 그다음에 그걸 딛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 3당 공격 시나리오를 이자들이 갖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법리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이렇게 완전히 끝났다. 김건희 여사는 이 공소가 그 말소됐다. 공소시효가 끝났다. 더 이상 이거 사건 자체가 안 된다. 아무리 주장을 하고 설명을 해도 이것들의 공격은 계속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 이상민 장관 탄핵 있잖아요. 예. 제가 그랬죠. 네. 야, 탄핵이라는 게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야 되는데 국민정서법 어겼다고 탄핵한다는 게 헌법에 어디냐? 국민정서법. 이거는 게 탄핵 사유가 안 되고 우리 헌법학계 태두 허영 교수 있잖아요. 예. 허영 교수가 그러더라고. 이건 탄핵에 인용될 확률이 제로라고 써놨어. 제로라고 써놨어. 제로. 이게 헌법 교수가 제로라고 하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렇게 헌재에서 한두 달에 기각된다 봐요. 김도읍 위원장은 제가 그랬죠. 김도읍 위원장한테 코치하면 나가야 돼. 안 나가면 안 돼요. 안 나가면 또 난리치니까 본인은 출석 안 한다는데 나가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면 돼. 근데 나가서 근데 이게 재판관보고 알아서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저는 기각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김건희 여사는요. 저는 법사위에 패스트 트랙이 안 된다 봐요. 특검이. 패스트 트랙이 조정훈 의원도 있잖아. 시대 그래요. 전환. 그리고 이제 거부권이 있잖아. 이거는 이게 거부권으로 바로 해버리면 돼요. 특검은 그렇게 막으면 아마 이게 좌파들의 공격은 뭐 그렇게 저는 막아내야 된다. 헌재 판결과 그다음에 이 거부권 네. 이걸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게 11시가 지났습니다만 마지막 주제를 조금만 더 다루고 10분. 제가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어제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컷오프 발표가 있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근데 그 대표부터 보면요. 예. 딱 이게 예상대로 저는 국민의힘에 보면 크게 네 세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각자 잘 됐다 봐요. 아하. 첫째는 이제 그 우리 그 정통 보수 세력 있잖아. 네. 친박 포함해서. 아하. 그걸 이제 대변하기 전에 황교안 대표다. 정통 보수 황교안 대표. 네. 이쪽이 이제 한 세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주류로 윤석열 대통령 직계 이제 김기현 후보죠. 요 세력이 있고. 그다음에 약간 중도 쪽으로 좀 나가자는 안철수 세력이 있고 국민의당. 그다음에 위장 보수 있잖아요. 위장 보수 이준석 세력이 있다. 어쨌든 그것도 세력으로는 존재하니까. 이번에 확인이 됐다. 국민의힘에 4개 세력이 있는데 각 수장들이 4명이 딱 올라온 거죠. 저는 뭐 올라올 사람이 올랐다 보고. 그래서 이 4세력은 서로 연대가 쉽지 않아요. 아하. 아마 이게 저는 연대 안 하고 끝까지 간다. 4명이 끝까지 완주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그 결선 투표를 저는 된다 보거든요. 네. 그때 되면 이제 그 차악을 뽑겠지. 황교안 지지하는 분들은 다 싫은데 김기현도 싫고 안철수 다 싫은데 그래도 이게 차악을 뽑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게 서로 고민하지. 연대는 4명 다 없다. 왜? 김기현 세력과 황교안 세력도 물과 기름이에요. 그다음에 안철수와 천하람이도 물과 기름이에요. 끝까지 저는 내 세력은 완주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요. 이 당대표, 당권주자, 당대표 후보 4명을 이제 각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올라왔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동시에 발표된 최고위원 후보들이나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도 있습니다. 8명하고 4명.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이제 그 친윤의 참패입니다. 음. 정말 이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음. 저는 세 가지가 이게 원인이 돼 가지고요. 예. 완전히 그 우리 친윤 이게 심각한 게 그 첫째는요. 이준석계가 똘똘 뭉쳤어요. 아. 이준석계는 이게 무조건 4명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표가 결집이 되는 거예요. 당대표는 천하람, 그다음에 최고위원은 김용태, 허은하 두 표를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성은 또 한 자리가 있으니까 따로. 따로 없어도 두 표를 찍을 수 있으니까 둘이 찍는 거죠. 아예 찍어주는 거죠. 그다음에 청년은 성남시 의원 이기인 있잖아요. 이기인. 이준석계는 무조건 4명이 똘똘 뭉쳐 다니니까 고정표가 있다 보니 4명이 노잖아. 이게 저는 첫째 원인이고. 아하. 두 번째, 이 친윤은 전략적인 미스가 있었어요. 제대로 이게 밀지를 못했어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영남권에 이만희가 있다. 영천에 재선이죠. 그다음에 수도권에 이용이 있다. 또 이제 박성중이 있다. 이러면 이게 표를 어떻게 나눠서 너무 분산돼 버린 거죠. 아하. 제대로 이게 밀어낼 2명을 선정을 못하고 우리가 막연하게 많으니까 뭐 분산돼도 알아서 해도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표가 대 분산돼 버렸어요. 아하. 특히 세 분 다 인지도가 낮잖아요. 솔직히 김병민은 방송 매일 하고 요즘도 출연시켜 주거든요. 선거 중인데도. 그다음에 민영삼 원장도 따따붙다나 또 이게 TV조선 출연한단 말이에요. 인지도가 높아요. 근데 현역들 이만희는 잘 모르더라고. 잘 모르지. 원래 이철호 의원하고 제가 통화했는데 그래 밀어도 잘 모르는데 이만희를 경북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그 이만희 잘 모르고 이용은 뭐 가수 잊혀진 계절 이용은 알지. 수행 그 단장 이용은 잘 모르잖아요. 예. 박성준도 마찬가지고. 어허. 이런데 너무 표가 분산되게 전략적 투표를 못한 거죠. 다 탈락해버린 이런 데 그 현상이 돼버리고. 그다음에 저는 세 번째도 중요한 게 안철수에게는 몰라겠어요. 아하. 안철수도 문병호라든지 네. 또는 이제 청년에서는 그 지성호 현역이잖아. 다 떨어졌잖아. 따라서 이게 최고위원 보면 안철수계 몰약, 친윤도계 현역 의원들이 거의 대거 탈락, 예. 이준석계만 둘 다 통과돼 버린 이런 게 결과가 저는 상당히 안 좋은 결과가 높다 봐요. 그래요. 저도 사실 그 결과를 보면서 아니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유권자들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이제 누가 좌파랑 국회에 들어가서 피 터지게 싸우면서 의정활동 하려고 그러겠냐. 백날 해봤자 누군지 몰라주고 표가 안 오는데 그 시간에 뭐 종편이건 지상파건 열심히 언론사랑 잘 지내면서 방송 한 번 더 출연하면은 되는데 라고들 다 생각하게 되지 않겠냐. 물론 지금 우리가 이 미디어 정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의 중요성은 아무리 얘기해도 모자라지 않고 아무리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고 넘치지 않고 또 미디어 중에서도 뭐 저도 당장 고성구 TV를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이 좋은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는 후보들을 한 명이라도 더 소개시켜 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의정을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저는 이번 결과를 보면서 뭐 다들 대표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지만 지금 우리 지적하신 대로 이 최고위원들이나 이런 걸 보면 진짜 이 사람들 정말 열심히 하고 꼭 그 진출시켜야 될 사람들인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네. 제가 이제 더 걱정하는 거는 예. 이게 이준석계가 똘똘 뭉치게 2명 민단 말이에요. 허나 네. 일단 이게 여성만 보면 정미경이도 이게 이준석 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친윤은 아니거든요. 정미경이도. 근데 방송을 워낙 많이 인지도가 있으니까 올라왔잖아요. 근데 문제는 조수진인데 조수진에게 또 친윤이라 보기는 어려워요. 뭐 근데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친윤은 그나마 이게 조수진이 낫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이 조수진은 제가 보기 당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조수진은. 왜냐하면 이게 그 현역이고 인지도가 높으니까. 근데 그래. 친윤이라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완전한 친윤은. 좀 이런 데 그 한 명이 있고 여성도 확실한 친윤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남성 최고위원이 네. 문제인데 네. 지금 이게 제가 보기에 친윤이라고 해봤자 김병민. 그거는 이제 그 김병민 있잖아요. 그다음에 민영삼 정도거든요. 근데 김병민도 지금 이게 청와대에 뭐 핵심적으로 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원외에 있지만 따라서 이게 표가 압도적으로 받기는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원외에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민영삼 원장도 뭐 제가 참 좋아하고 하지만 네. 호남에 이제 그 아직 정치 전목에 배지들 한 번도 경험이 없어요. 그렇죠. 두 분 다. 음. 이 상태에서 이게 표가 또 분산될 수가 있는 거죠. 대구에 있는 사람은 아이고 옛날에 그 김재공이가 그래도 뭐 이준석 밑에 있고 옛날에 친박이지만 그나마 이게 또 김재호의 인지도 있으니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표가 이게 또 태영호도 있잖아요. 뭐 친박이지만 이런 식으로 이게 표가 또 잘못되게 분산되다 보면 완전히 김용태나 이게 어부지를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저는 만약에 뭐 김용태 같은 자가 최고인 되면 사사건건 이게 개입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이게 흔한 뭐 조수진이가 좀 막아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김용태 한 명이라도 되면 이게 심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는 전략적으로 두 명을 잘 밀어서 다 이게 당선을 시키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 명.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또 우리 서정욱 변호사 다음 일정도 있어서 오늘 여기서 법보다 주먹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마무리하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근데 그 박사님은 3월 3일 날 입장을 밝힌다고 했습니까? 예. 저는 이게 뭐 저는 끝까지 중립을 좀 지킬까 어떨까 뭐 이런 데 생각도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제가 그 평론하면서 네. 항상 제 자세는 방송 보시는 우리 그 시청자님들 이분들이 저보다 다 뛰어난 판단력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 그럼요. 다 이게 알아서 잘 판단하실 거고요. 네. 제가 이게 괜히 뭐 제 생각을 말했다가 한두 번에 또 영향받으면 그거 공정한 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랬어요. 제가 이게 입장을 안 밝히고 저는 끝까지 네. 할까. 예. 이랬더니 이게 또 어떤 분은 왜 너 김기현을 확실하게 안 믿느냐? 왜 이게 윤 대통령 때문에 이게 김기현 밀어대니 왜 안 믿느냐? 막 이런 게 분도 있는데 뭐 저는 결국에 나중에 하나가 돼야 될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황교안 대표도 상당히 존경하고요. 네. 또 이제 안철수 의원하고도 친분이 오래 있고요. 네. 또 모든 걸 생각해 보면 또 이게 뭐 윤심이 김기현을 가 있는 거는 맞는 거고요. 따라서 이게 저도 뭐 개인 생각은 있겠지만 괜히 제가 이게 또 생각 잘못 밝혀서 이게 또 한두 부이라도 영향받으면 안 되니까 네. 저는 이제 끝까지 한번 중립을 한번 알겠어요. 지켜볼까. 뭐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저는 3월 3일 날 지지하는 후보를 밝히겠다고 했는데 그거 하지 말까요? 그 박사님이 밝히면 한번 고민해봐야 되겠는데 제가 보기에 뭐 그게 안 밝히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저는 박사님은 많은 분들이 고성국 박사는 도대체 누굴 지지하냐라고 질문을 해 오시기 때문에 저는 질문 받은 데 대해서는 피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어서 설사 그게 저한테 좀 부담이 되더라도 일단은 밝힐 생각으로 있습니다. 한 번 더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예. 꼭 안 돼야 될 거. 예. 제 생각 천하람이 되면 안 돼요. 그다음에 그 제가 인간적으로는 저는 황교안 대표는 제일 존경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예. 황교안 대표를. 그다음에 천하람이 절대 돼서 안 된다. 네. 나머지는 이제 뭐 알아서 김기현 안철수나 다 이게 같은 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법보다 주목. 예,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시는 서정욱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